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작은 만 원 한 장이 만들어낸 기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서울 외곽, 그 어딘가에 자리한 허름한 빌라 하나. 3층 끝방에서 들려오는 것은 낡은 보일러가 내는 우웅거리는 소리뿐이었어요. 벽지는 언제부터인지 색이 발해 있었고, 겨울바람은 창틈 사이로 스며들어 방 안 공기를 차갑게 만들었습니다. 이곳에 사는 고등학생 김다은이 오늘도 어깨를 움츠린 채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어요. 무거운 가방을 메고 피곤한 얼굴로 계단을 올라가는 발소리가 쿵쿵 울렸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그녀를 맞이한 것은 웃으려 애쓰는 어머니 박선주의 얼굴이었어요. 다은아, 왔니? 추웠지? 선주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그 눈가에는 지워지지 않는 피로가 스며 있었습니다. 여러분, 선주라는 여인의 하루를 잠시 들여다볼까요? 새벽 5시. 알람 시계가 울리기 전에 일어나 찬물로 세수를 합니다. 아침 6시엔 시장으로 나가 야채 장사를 도와요. 손은 찬바람에 곱고 발은 하루 종일 서 있어서 퉁퉁 부어있죠. 오후엔 잠시 집에 들렀다가 저녁 6시부터는 동네 중국집으로 향합니다. 기름때가 눌어붙은 그릇들을 하나하나 닦아내며 허리를 굽혀 설거지를 해요. 손등은 세제 때문에 짓물러 있고 손마디는 굳은 살로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게 왜일까요? 바로 남편이 남기고 떠난 빚 때문이었어요. 3천만 원이라는 그녀에게는 천문학적인 숫자였죠. 그날 밤 선주는 딸 앞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두꺼운 잠바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구겨지고 낡은 지폐 한 장, 10,000원 한 장이었습니다. 다은아, 선주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어요. 이거 가지고 떡볶이라도 사 먹어. 친구들이랑 같이 있으면 웃을 수 있잖아. 그 순간 다은의 눈가가 붉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이라니, 그 말이 가슴을 더욱 아프게 했거든요. 학교에서 다은은 늘 혼자였어요. 가난하다는 이유로 아이들은 그녀를 멀리했습니다. 야, 다은아, 너 또 도시락 안 가져왔구나? 어머, 그 구두 바닥 뚫렸는데? 애들아, 다은이 교복 좀 봐. 색깔이 다 바랬어. 이런 말들이 매일같이 다은의 귀를 따갑게 했어요. 친구들과 분식집에 간 적도 없었고 카페에서 수다 떤 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가슴이 아픈 건 바로 어머니의 모습이었어요. 어머니는 몇 년째 자신을 위해 옷 한 벌 사지 않았습니다. 겨울에도 같은 잠바만 입고 여름에도 색이 바랜 티셔츠 2벌을 번갈아 입었어요. 화장품이라곤 드럭스토어에서 파는 1,000원짜리 핸드크림이 전부였죠. 그런 어머니가 내민 10,000원. 이건 단순한 지폐가 아니었어요. 희생과 사랑이 응축된 마음의 증표였습니다. 엄마, 다은의 목소리도 떨렸어요. 엄마는 어떻게? 엄마도 친구들이랑 만날 때 있잖아. 선주는 슬픈 미소를 지었어요. 엄마는 괜찮다. 엄마는 다은이가 웃는 게 제일 좋아. 그 순간 다은은 깨달았어요. 20,000원이 어떤 의미인지를. 어머니가 하루 종일 일해서 번 돈 중에서 자신의 입에 들어갈 한 끼 식사를 포기하고 모은 돈일지도 모른다는 걸요. 엄마, 나는 괜찮아. 정말 괜찮다고. 하지만 선주는 고개를 흔들며 딸의 손에 10,000원을 꼭 쥐어주었어요. 다은아, 너무 참지만 말고 가끔은 너 자신을 위해서도 써봐. 그날 밤 다은은 그 10,000원을 꼭 쥔 채로 잠들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몇 주가 지나도 다은은 그 돈을 쓰지 못했어요. 떡볶이가 먹고 싶어도 친구들이 부러워도 상관없었습니다. 그 돈은 자신을 위해 쓰는 게 아니라 어머니의 마음을 느끼며 부적처럼 간직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거든요. 지갑 속 깊숙한 곳에 고이 접어서 넣어둔 10,000원. 만질 때마다 어머니의 거친 손길이 느껴졌고 어머니의 따뜻한 마음이 전해졌어요. 언젠가는 이 돈으로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해야지. 다은은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그 작은 10,000원 한 장이 머지않아 엄청난 기적의 시작이 될 거라는 걸 꿈에도 모른 채로 말이에요. 자, 여러분, 어떠세요? 작은 10,000원 한 장에 담긴 어머니의 사랑이 느껴지시나요? 그로부터 며칠 후, 어느 늦은 오후의 이야기예요. 다은이 학원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지하철 2호선 을지로 입구역. 퇴근 시간이라 사람들로 북적이는 그곳에서였어요.
정장을 입은 직장인들이 바쁜 걸음으로 지나가고 학생들은 무거운 가방을 메고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었죠. 그때였어요. 죄송합니다. 집에 갈 차비가 조금 부족합니다. 도와주실 분 계신가요? 떨리는 목소리가 사람들 사이로 들려왔어요. 다은이 고개를 돌려보니 한 할아버지가 계단 옆 차가운 콘크리트 벽에 기대어 앉아 계셨습니다. 첫눈에 봐도 힘들어 보이셨어요. 낡고 해진 회색 코트를 입고 계셨는데 여기저기 실밥이 풀어져 있었고요. 신발은 밑창이 다 닳아서 구멍까지 뚫려 있었어요. 양말도 보였는데 그마저도 구멍이 나 있었습니다. 하얗게 샘머리는 며칠 감지 못해서 기름기가 흘렀고 수염도 덥수룩했어요. 주름진 손은 추위에 벌벌 떨고 있었는데 손톱 사이에는 때가 끼어 있었습니다. 얼굴은 파리하게 말라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갈라져 있었어요. 부탁합니다. 정말 집에만 가면 되는데.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져 갔어요. 자존심이 상하는 것 같아서 고개를 푹 숙이고 계셨거든요. 하지만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또 저런 사람이 나타났네. 요즘 정말 많아. 한 정장 입은 아저씨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지나갔어요. 엄마, 저 할아버지 왜 저래요? 어린아이가 묻자 엄마는 아이 손을 꽉 잡고 빨리 지나가 버렸어요. 요즘 사기꾼들 진짜 많다더라. 멀쩡해 보이는데? 여고생 둘이 수군거리며 할아버지를 힐끗 보고는 고개를 돌렸어요. 무시하고 지나가자. 한 번 주면 계속 따라온다던데. 회사원들은 아예 쳐다보지도 않고 휙휙 지나갔습니다. 30분이 지나도 1시간이 지나도 아무도 할아버지를 도와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사람들은 할아버지가 앉은 곳을 피해서 멀리 돌아갔죠. 마치 할아버지가 전염병이라도 되는 것처럼요. 할아버지는 점점 더 작아져 갔어요. 처음엔 간간히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냥 고개만 숙이고 계셨거든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구나. 할아버지의 중얼거림이 다은의 귀에 들렸어요. 다은도 처음엔 그냥 지나치려 했어요. 다른 사람들처럼 못 본 척하고 싶었거든요. 워낙 많은 사람들이 외면하니까 나까지 굳이 나서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게다가 자신도 넉넉하지 않은 형편이었잖아요. 어머니가 주신 소중한 10,000원을 낯선 할아버지에게 줘도 되는 걸까요? 하지만 몇 걸음 지나자 발이 멈춰섰습니다. 갑자기 어머니의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또렷하게 울렸거든요. 다은아, 사람이 정말 힘들 때는 꼭 도와줘야 해. 돈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 따뜻한 마음 하나가 세상을 바꾸는 거란다. 그 마음이 언젠가 너에게도 돌아올 거야. 예전에 어머니가 해주셨던 말이었어요. 다은이 초등학생이었을 때 길에서 다친 고양이를 데려와서 치료해준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어머니가 해주신 말씀이었습니다. 다은은 천천히 뒤돌아서 할아버지께 다가갔습니다. 할아버지가 고개를 들어 다은을 바라보셨어요. 탁한 눈동자였지만 그 안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저도 많지는 않지만. 다은은 지갑에서 그 10,000원을 꺼냈어요. 어머니의 거친 손길이 닿았던 따뜻한 체온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은 소중한 그 돈을요. 손이 떨렸어요. 이 돈을 주면 당분간 친구들과 어울릴 기회는 없을 거예요. 혹시 정말 급한 일이 생겼을 때 쓸 돈도 없고요. 하지만 할아버지의 떨리는 모습을 보니 더 이상 망설일 수가 없었어요. 할아버지, 이거 쓰세요. 많지는 않지만. 할아버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다은을 바라보셨어요. 그러더니 눈가가 촉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고맙다, 아가야. 이 할아버지를 도와줘서.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마른 손으로 10,000원을 받아 들고는 한참 동안 그 돈을 바라보셨어요. 요즘 사람들이 다들 너무 바빠서 그런가.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는데 정말 고마워. 그러더니 갑자기 할아버지가 깊이 허리를 굽혀 절을 하셨어요. 아가야, 할아버지가 꼭 기억할게. 꼭 기억하고 보답할게. 다은은 당황했어요. 아니에요, 할아버지. 그냥 집에 무사히 가세요. 할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다은의 손을 꽉 잡으셨어요. 아가야, 너 이름이 뭐니? 김다은이요.
다은이, 다은이구나. 할아버지가 꼭 기억할게. 그리고 어느 학교 다니니? 서울고등학교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다은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셨어요. 마치 영원히 기억하겠다는 듯이요. 그 순간 차가운 겨울바람이 지하철역 입구로 스쳐 지나갔어요. 하지만 다은의 가슴은 이상하게 따뜻해졌습니다. 어머니가 주신 10,000원은 없어졌지만 그 대신 마음속에는 뭔가 벅찬 감정이 차올랐어요. 할아버지의 고마워하시는 모습을 보니 세상이 조금은 더 따뜻해진 것 같았거든요. 할아버지는 다시 한번 깊이 고개를 숙이시고는 느린 걸음으로 지하철 입구로 향하셨어요. 뒷모습이 쓸쓸해 보였지만 그래도 어깨가 조금은 펴진 것 같았어요. 다은도 집으로 향했습니다. 빈 지갑을 만지작거리며 걸어가는데 왠지 모르게 기분이 좋았어요. 어머니가 알면 뭐라고 하실까? 하지만 분명히 어머니는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어려운 사람을 도왔으니까요. 그날 밤, 다은은 어머니에게 그 이야기를 했어요. 어머니는 다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어요. 잘했다. 우리 다은이. 정말 잘했어. 하지만 둘 다 몰랐어요. 그 작은 선행이 곧 엄청난 기적의 시작이 될 거라는 걸요. 그 다음날 아침이었어요. 다은이 평소처럼 등교길에 오르고 있을 때였습니다. 아침 7시 50분 서울고등학교 정문 앞. 평소와 다를 바 없는 평범한 아침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평소보다 학교 앞이 웅성웅성했거든요. 야, 저거 봐. 헐, 진짜 대박이다. 누구 차야? 연예인이야? 학생들이 모두 한 곳을 바라보며 떠들고 있었어요. 다은도 궁금해서 시선을 따라보았습니다. 그곳에는 번쩍번쩍 빛나는 검은색 고급 세단이 멈춰 있었어요. 제네시스 지구 10점. 그것도 최신형이었습니다. 차체는 거울처럼 반짝였고 크롬 장식들이 햇빛에 반사되어 눈이 부셨어요. 와, 저 차 얼마짜리야? 최소 1억은 할걸? 운전기사도 있는 거 봐. 정말로 운전석에는 검은 정장을 입은 운전기사가 앉아 있었어요. 선글라스까지 끼고 있어서 마치 영화에서나 볼 법한 모습이었죠. 평소 서울고등학교 앞에서는 볼 수 없는 광경이었어요. 대부분 학생들은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고 오거든요. 가끔 부모님이 승용차로 데려다주는 학생들도 있지만 이런 고급차는 처음이었어요. 누가 올 거야? 혹시 우리 학교에 유명한 사람 자녀가 있나? 아니면 교육청에서 누가 오는 건 아닐까? 추측들이 난무했어요. 1교시 수업 시작 5분 전인데도 학생들은 교실로 들어가지 않고 창가로 몰려들어 구경하고 있었어요. 다은도 마찬가지였어요. 3층 교실 창가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며 궁금해하고 있었죠. 그때였어요. 검은 세단의 뒷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이상했어요. 어디서 본 듯한 사람이 내려왔거든요. 깔끔한 네이비 정장을 입고 반짝이는 구두를 신은 나이 지긋한 남성. 머리는 단정하게 빗어 넘겼고 금태 안경을 쓰고 계셨어요. 걸음걸이도 당당했고 전체적인 분위기가 범상치 않았어요. 저분이 누구지? 다은이 고개를 갸웃거리고 있을 때 갑자기 깨달았어요. 저분 혹시 바로 어제 지하철역에서 만났던 그 할아버지였어요. 하지만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어제의 해진 코트와 뚫린 신발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대신 최고급 양복을 입고 반짝이는 구두를 신고 계셨어요. 어제의 초라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죠. 설마 저분이? 다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그 남성은 학교 정문을 향해 당당하게 걸어왔어요. 그러자 교문 앞에서 대기하고 있던 교장 선생님과 교감 선생님이 허둥지둥 달려나왔어요. 어서 오십시오, 최 회장님. 교장 선생님이 깍듯하게 인사를 하며 맞이했어요. 최 회장님이시라니 이렇게 직접 나와주셔서 정말 영광입니다. 교감 선생님도 연신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어요. 그날 이후 며칠이 지났어요. 다은의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학교에서는 갑자기 유명인이 되었어요. 복도를 지나가면 학생들이 수근거렸고 선생님들도 다은을 보는 시선이 달라졌거든요. 야, 다은아, 진짜 대기업 회장이랑 친한 거야? 다은이 완전 대박이네.
부럽다. 다은아, 나도 좀 소개해줘. 평소 다은을 무시하던 아이들도 갑자기 친근하게 대했어요. 하지만 다은은 별로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진심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집에서도 어머니에게 그 이야기를 했어요. 엄마, 어제 그 할아버지가 알고 보니 대기업 회장님이셨대. 어머니 박선주는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 대기업 회장이라고? 아, 응. 명성그룹 최명호 회장님이셨어. 학교까지 찾아오셔서 감사하다고 하셨어. 선주는 다은을 꼭 안아주며 말했어요. 우리 다은이가 정말 잘했구나. 어머니가 자랑스러워. 하지만 그 따뜻한 일상도 오래가지 못했어요. 그로부터 일주일 후 운명을 바꿀 그 밤이 찾아왔거든요. 평소와 다름없는 목요일 저녁이었어요. 다은은 학원에서 돌아와 숙제를 하고 있었고 어머니는 설거지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에 막 들어온 참이었어요. 똑똑똑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평소와는 달리 거칠고 성급한 소리였죠. 누구세요? 선주가 문 앞에서 물어봤어요. 문 열어. 빚 갚을 시간이야. 거친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러 명인 것 같았어요. 선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다은도 공부하던 손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어요. 지금은 좀. 내일 연락드릴게요. 선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대답은 더욱 거친 문 두드리는 소리였어요. 쾅쾅쾅. 문 안 열면 부숴버린다. 결국 선주는 문을 열 수밖에 없었어요. 들어온 사람들은 3명이었어요. 모두 검은 옷을 입고 험상궂은 표정을 하고 있었죠. 앞장선 남자는 덩치가 크고 목소리도 거칠었어요. 박선주 맞지? 남편 빚 언제까지 미룰 거야? 죄송합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면. 선주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애원했어요. 하지만 그들의 눈에는 연민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어요. 시간? 벌써 6개월이나 미뤘잖아. 이자까지 합쳐서 이제 5천만 원이야. 5천만 원. 다은은 깜짝 놀랐어요. 처음 들었던 3천만 원에서 더 늘어난 거였어요. 그렇게 많이요? 처음엔 3천만 원이라고. 이자가 복리로 붙는다고 했잖아. 이것도 봐준 거야. 그 남자가 서류를 던져버렸어요. 종이들이 바닥에 흩어졌죠.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오늘 당장 갚아. 하지만 그렇게 큰 돈을 어떻게? 선주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그럼 다른 방법이 있지. 그들 중 한 명이 다은을 바라보며 으스스하게 웃었어요. 딸이 꽤 예쁘네. 몇 살이야? 순간 다은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그 시선이 너무 무서웠거든요. 안 돼요. 제발 아이는 건드리지 말아요. 선주가 다은 앞을 가로막으며 소리쳤어요. 그럼 돈 내놔. 없으면 몸으로 갚는 수밖에. 더욱 거친 목소리가 울렸어요. 그러더니 한 남자가 선주의 머리채를 거칠게 잡아당겼어요. 선주가 비명을 질렀어요. 엄마! 다은이 달려가려 했지만 다른 남자가 다은을 벽에 밀어붙였어요. 가만히 있어, 꼬마야. 다은은 벽에 등을 붙인 채 떨고 있었어요. 무서웠지만 어머니를 도와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제발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꼭 갚을게요. 선주가 바닥에 엎드려 절을 했어요. 머리를 바닥에 박으며 애원했죠. 시간? 더 이상 시간은 없어. 그들은 집 안을 둘러보더니 말했어요. 여기서 가져갈 만한 건 없네. 쓰레기들만 있고. 정말로 그 집에는 비싼 물건이 하나도 없었어요. TV도 10년 된 구형이었고 냉장고도 소음이 심한 낡은 제품이었죠.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돈 없으면 몸으로 갚는 수밖에. 그 말에 선주는 더욱 절망했어요. 제발요. 하지만 그들은 선주의 애원 따위는 듣지 않았어요. 내일까지 5천만 원 준비해. 못 준비하면 너희들이 어떻게 될지 알지? 협박하며 집을 나가려던 그 순간이었어요. 다은의 머릿속에 갑자기 무언가가 떠올랐어요. 책상 서랍에 넣어둔 명함 한 장? 최명호 회장이 준 그 명함 말이에요. 급한 일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라고 했던 그 말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정말 연락해도 될까요?
이런 개인적인 일로 그 큰 분을 괴롭혀도 되는 걸까요? 채권업자들이 나가고 난 후 집안은 엉망진창이 되었어요. 선주는 바닥에 주저앉아 펑펑 울고 있었고 다은도 어쩔 줄 몰라 하며 어머니 옆에 앉았어요. 엄마, 괜찮아? 다은아, 어떡하지? 어떡하면 좋을까? 선주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했어요. 그때였어요.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선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받았어요. 내일까지 돈 준비 안 되면 딸부터 데려간다. 명심해. 그리고 전화가 끊어졌어요. 그 순간 다은은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어요. 어머니를 지켜야 했어요. 자신이 할 수 있는 건 그것뿐이었거든요. 다은은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서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그리고 최명호 회장의 명함을 꺼냈어요. 손이 떨렸어요. 정말 이런 일로 연락해도 될까요? 하지만 어머니의 울음소리를 들으니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어요. 다은은 떨리는 손가락으로 번호를 눌렀어요. 뚜루루루. 벨이 울렸어요. 한 번, 두 번. 여보세요? 친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최명호 회장의 목소리였어요. 저는 김다은입니다. 다은아, 웬일이니? 이 늦은 시간에. 죄송합니다. 하지만 정말 급해서. 다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무슨 일이야? 천천히 말해봐. 저희 집에 채권업자들이 와서 어머니를 제발 도와주세요. 다은의 목소리가 울음으로 변했어요.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곧 단호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주소 알려줘. 할아버지가 지금 간다. 여러분, 과연 최명호 회장이 어떻게 이 위기를 해결할까요? 전화를 끊고 난 후 다은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정말 올까요? 이런 개인적인 일에 그런 큰 분이 직접 나서실까요? 혹시 폐가 된 건 아닐까요? 하지만 10분도 채 지나지 않아서였어요. 부르르릉. 익숙한 엔진 소리가 집 앞에서 들렸어요. 다은이 창문으로 내려다보니 그 검은색 세단이 집 앞에 서 있었어요. 엄마, 왔어요? 다은이 소리쳤어요. 선주는 여전히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는데 고개를 들어 다은을 바라봤어요. 누가 왔다고? 최 회장님이요. 제가 전화드렸어요. 선주는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 그런 큰 분에게 어떻게? 그때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아까와는 전혀 다른 정중한 노크 소리였죠. 똑똑똑. 다은이 달려가서 문을 열었어요. 할아버지! 최명호 회장이 서 있었어요.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정장 차림이었고 뒤에는 두 명의 남자가 함께 있었어요. 한 명은 운전기사였고 다른 한 명은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었어요. 다은아, 괜찮니? 다치지 않았지? 최 회장이 다은의 어깨를 살펴보며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네, 저는 괜찮아요. 하지만 엄마가. 다은이 안으로 안내하자 최 회장은 바닥에 앉아있는 선주를 보았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다은이 어머니시죠? 선주는 황급히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없어서 비틀거렸어요. 죄송합니다. 이런 일로 번거롭게 해드려서. 괜찮습니다. 다은이가 제게 큰 은혜를 베풀어준 사이인데 당연히 도와야죠. 최 회장은 선주를 부축해서 소파에 앉게 했어요. 무슨 일인지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선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어요. 남편이 남기고 간 빚, 계속 불어나는 이자, 그리고 오늘 있었던 협박까지. 최 회장은 조용히 듣고 있다가 뒤에 서 있던 정장 남성에게 눈짓을 했어요. 김 변호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남성이 앞으로 나서며 말했어요. 전형적인 불법 사채업체의 수법입니다. 원금 3천만 원이 6개월 만에 5천만 원이 된다는 것 자체가 불법이에요. 법정 최고금리를 훨씬 초과했습니다. 김 변호사가 설명했어요. 그리고 협박과 강요는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즉시 신고해야 할 사안이에요. 하지만 선주는 고개를 저었어요. 신고하면 더 무서운 일이 생길까봐. 많은 서민들이 그런 두려움을 갖고 있었어요.
신고를 해도 제대로 해결되지 않을 것 같고 오히려 보복이 더 무서웠거든요. 최 회장은 선주의 마음을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직접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더니 김 변호사에게 말했어요. 우선 합법적인 채무만 계산해 보세요. 원금 3천만 원에 법정 금리를 적용하면 얼마나 됩니까? 6개월 동안이면 대략 3,200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 금액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최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회장님, 그들이 순순히 받아들일까요? 김 변호사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최 회장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어요. 제가 직접 나서는데 거부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때였어요. 갑자기 현관문이 거칠게 흔들렸어요. 쾅쾅쾅. 야, 생각해봤는데 오늘 당장 가져갈 거 없나 다시 확인하러 왔다? 아까 그 채권업자들이 다시 온 거였어요. 선주는 혼비백산했어요. 어떡해요. 또 왔어요. 하지만 최 회장은 오히려 차분했어요. 다행이네요.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는 게 좋겠어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최 회장이 직접 문을 열었어요. 문이 열리자 3명의 채권업자들이 들어오려 했어요. 하지만 최 회장을 보는 순간 걸음을 멈췄어요. 깔끔한 정장을 입고 당당한 자세로 서 있는 최 회장의 모습이 범상치 않았거든요. 누구세요? 앞장선 남자가 경계하며 물어봤어요. 저는 명성그룹 최명호 회장입니다. 최 회장이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명성그룹? 채권업자들이 서로 눈을 마주 봤어요. 명성그룹이라는 이름은 누구나 아는 대기업이었거든요. 이 집과 무슨 상관이 있는데요? 여전히 의심스럽다는 표정이었어요. 최 회장은 명함을 꺼내서 건네주었어요. 이 집 딸이 제게 큰 은혜를 베풀어준 사이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의 문제를 제가 책임지기로 했어요. 채권업자들이 명함을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진짜 명성그룹 회장의 명함이었거든요. 그렇다고 해도 빚은 빚이잖아요. 하지만 여전히 물러서지 않으려 했어요. 최 회장은 김 변호사를 불렀어요. 김 변호사, 이분들에게 설명해 주세요. 김 변호사가 앞으로 나서며 서류를 꺼냈어요. 저는 법무법인 정의의 김철수 변호사입니다. 우선 여러분이 적용한 금리부터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라는 거야? 원금 3천만 원이 6개월 만에 5천만 원이 된다는 건 연 800%가 넘는 금리예요. 법정 최고금리 24%를 훨씬 초과한 불법금리입니다. 채권업자들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그리고 오늘 하신 협박과 강요 행위는 모두 형법상 범죄에 해당합니다. 이미 모든 증거를 확보했어요. 정말로 최 회장의 운전기사가 몰래 녹음을 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게다가 여러분이 운영하는 사채업체에 대해서도 조사해보니 미등록 대부업체더군요. 이것도 불법이에요. 김 변호사의 설명이 계속되자 채권업자들은 점점 당황했어요. 그때 최 회장이 말했어요. 이렇게 하죠. 합법적인 원금과 이자만 계산해서 3,200만 원을 지금 즉시 드리겠습니다. 대신 이 가정에는 다시는 접근하지 마세요. 하지만 거부하신다면 즉시 고발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한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해서 말이에요. 최 회장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어요. 그리고 명성그룹과 거래하는 모든 금융기관에 여러분 회사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이 말에 채권업자들의 얼굴이 완전히 하얗게 질렸어요. 대기업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잘 알고 있었거든요. 어떻게 하실 건가요? 결국 그들이 항복했어요. 최 회장은 운전기사에게 눈짓했어요. 운전기사가 차에서 가방을 가져왔어요. 여기 3,200만 원이 있습니다. 현금으로 드리죠. 정말로 현금 다발이 들어있었어요. 대신 이 서류에 사인하세요. 이 가정과의 모든 채권 채무 관계가 종료되었다는 합의서입니다. 김 변호사가 서류를 내밀었어요. 채권업자들은 어쩔 수 없이 서명했어요. 돈을 받고는 허겁지겁 집을 나갔어요. 집안이 조용해진 후 선주는 최 회장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 은혜를 갚을지
최 회장은 선주를 일으켜 세우며 말했어요. 은혜를 갚으실 필요 없습니다. 다은이가 제게 베풀어준 그 따뜻한 마음에 비하면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다은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다은아, 내가 어제 할아버지에게 준 10,000원, 그 작은 돈이 이렇게 큰 기적을 만들어냈구나. 그날 밤 이후 다은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최명호 회장은 단순히 빚 문제만 해결해 준 게 아니었어요. 다은의 미래까지 생각해 주셨거든요. 며칠 후 최 회장이 다시 집을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두꺼운 서류 봉투를 들고 말이에요. 다은아, 할아버지가 너에게 선물이 있다. 선물이요? 다은이 눈을 동그랗게 뜨며 물어봤어요. 명성장학재단에서 전액 장학금을 주기로 했어. 고등학교 졸업까지는 물론이고 대학교 4년, 심지어 대학원까지 모든 학비를 지원해 줄 거야. 선주는 깜짝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런 큰 돈을? 돈이 아니에요, 어머님. 이 아이가 가진 마음이 훨씬 더 소중한 거려. 최 회장이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다은이가 앞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다은은 고등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어요. 더 이상 돈 걱정 없이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었거든요.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 입학한 다은은 대학교 4년 동안 최 회장에게서 많은 것을 배웠어요. 방학 때마다 명성그룹에서 인턴으로 일하면서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 깨달아갔죠. 다은아, 진정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란다. 최 회장이 자주 해주시던 말씀이었어요. 대학교 4년간 다은은 성적 우수자로 선정되었고 졸업할 때는 총장상까지 받았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소중한 건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싶다는 마음이 더욱 커졌다는 거였어요. 졸업 후 다은은 선택의 기로에 섰어요. 최 회장이 명성그룹에서 일할 것을 제안했거든요. 좋은 조건이었어요. 하지만 다은의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어요. 할아버지, 저는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어요. 사회복지사? 네. 저처럼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아이들을 돕고 싶어요. 그 아이들이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고 싶어요. 최 회장은 다은의 눈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어요. 그 눈에는 진실된 마음이 담겨 있었거든요. 좋다. 그럼 할아버지가 도와줄게. 도와주신다니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겠다. 그렇게 다은은 사회복지사가 되었어요. 처음에는 작은 복지관에서 일했지만 그 열정만큼은 누구보다 뜨거웠어요. 가난한 가정의 아이들을 만날 때마다 다은은 자신의 과거를 떠올렸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었어요. 괜찮아. 지금은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 언젠가 꼭 좋은 일이 생길 거야. 다은이 아이들에게 자주 해주던 말이었어요. 3년이 지나고 다은은 더 큰 꿈을 품게 되었어요. 개인적으로 도울 수 있는 아이들의 수에는 한계가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최 회장을 찾아갔어요. 할아버지, 제가 장학재단을 만들고 싶어요. 장학재단? 네. 저처럼 가난 때문에 꿈을 포기해야 하는 아이들을 체계적으로 도울 수 있는 재단을 만들고 싶어요. 최 회장은 다은의 제안을 듣고 무릎을 쳤어요. 훌륭한 생각이다. 할아버지가 전면적으로 지원해주겠다. 그렇게 만원장학재단이 설립되었어요. 이름에는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다은이 최 회장에게 준 그 10,000원에서 시작된 기적을 기념하는 뜻이었거든요. 재단의 슬로건은 작은 나눔, 큰 기적이었어요. 첫 해에는 100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했어요. 가난한 가정의 아이들이지만 꿈과 의지가 있는 학생들을 선발했죠. 여러분, 지금은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저도 여러분과 같은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한 분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장학증서 수여식에서 다은이 한 말이었어요. 그분이 제게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은혜는 갚는 게 아니라 이어가는 거란다. 여러분도 훗날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주세요. 학생들의 눈에서 희망의 빛이 반짝였어요. 재단은 해가 갈수록 성장했어요. 5년 후에는 연간 1,000명의 학생들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전국 각지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연락이 쇄도했죠. 어느 날 다은에게 특별한 편지가 하나 도착했어요. 다은 선생님께
저는 3년 전 만원장학재단의 도움을 받아 의과대학에 진학한 김민수입니다. 이번에 의사가 되어 무료 진료소를 열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받은 은혜를 이어가고 싶습니다. 그런 편지들이 점점 많아졌어요. 장학금을 받았던 학생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을 돕고 있다는 소식들이었어요. 교사가 된 학생은 농촌 지역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고, 간호사가 된 학생은 요양원에서 봉사하고 있었어요. 변호사가 된 학생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무료 변론을 하고 있었죠. 10년이 지난 어느 날, 최 회장이 다은을 불렀어요. 다은아, 내가 만든 기적을 보고 있으니 할아버지가 정말 자랑스럽다.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할아버지가 저를 도와주지 않으셨다면? 아니야. 이 모든 건 내 마음에서 시작된 거야. 내가 할아버지에게 준 그 10,000원 한 장, 그 따뜻한 마음이 이 모든 기적을 만들어낸 거란다. 최 회장은 다은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할아버지가 너에게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 네, 할아버지. 은혜는 갚는 게 아니라 이어가는 거란다. 내가 그걸 완벽하게 해냈어. 그날 저녁, 다은은 어머니와 함께 저녁을 먹으며 지난 세월을 돌아봤어요. 엄마, 기억나세요? 엄마가 처음 주신 그 10,000원? 물론이지. 그때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 10,000원이 이렇게 큰 기적을 만들어낼 줄 누가 알았겠어요? 천지도 감회가 새로웠어요. 그때의 10,000원이 지금은 수십억 원의 장학금으로 변해서 수많은 아이들을 돕고 있으니까요. 다은아, 엄마가 정말 자랑스러워. 엄마도 수고 많으셨어요. 엄마의 그 사랑이 없었다면 저도 없었을 거예요. 현재 만원장학재단은 연간 5,000명의 학생들을 지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학생들이 성장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돕는 선순환이 계속되고 있죠. 다은은 지금도 매일 아침 출근할 때 지갑 속에 10,000원 한 장을 넣고 다녀요. 어려운 사람을 만나면 언제든 도울 수 있도록 말이에요. 작은 선행 하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걸 저는 직접 경험했어요. 다은이 강연에서 자주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작은 10,000원 한 장이 만들어낸 이 기적적인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작은 선행을 실천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기적이 될 수도 있거든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에도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